안녕하세요, DDGK입니다. 트라이폴드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을 때 폴딩하는 방법과 폴딩했을 때 생겨나는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폴딩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순으로 하실 때도 순서에 맞춰서 폴딩, 언폴딩을 해주셔야 되고,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지금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는 선들이 꼬이거나 늘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폴딩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페달 위치입니다. C포스트 라인이나 아니면 리어 프레임 라인 정도에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조향을 오른쪽으로 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쪽에 후크를 가지고 쭉 이렇게 접으실 거기 때문에 이 C포스트 하단에 이 레버를 눌러서 이 리어샥의 체결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있는 프레임과 휠셋을 스윙하듯이 약간 원심력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반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잘 못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발을 이용해서 리어렉을 미셔가지고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앙에 있는 힌지 레버 클램프를 푸셔가지고 이 몸체를 접어서 올 겁니다. 이때 접으실 때 손 위치는 안장에 손을 이렇게 잡고 핸들 포스트 하단을 이렇게 꺾어서 잡으면은 이렇게 갖고 오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여기 보이신 후크를 여기다 걸 겁니다. 이 공간에 걸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냥 걸려고 하면 이게 안 걸려요. 그냥 걸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프레임을 살짝 들어서 공간을 마련한 상태에서 이 후크를 이 공간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핸들 포스트 레버를 풀어서 결착을 풀어 주시고 이 땅콩 캐쳐에 이렇게 결착이 될 수 있도록 접어 주시면은 어느 정도 폴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실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아예 C포스를 넣어서 핸들 포스를 다시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끌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셨을 때 이러한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결착을 하면은 쇼핑카트처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C포스트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버리면은 이 포스트가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C포스트를 하단까지 내렸을 때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C포스를 내리지 않고 들어버리면 얘가 폴딩이 풀려버립니다. C포스를 하단까지 내려서 여기에 있는 스토퍼 뒤쪽으로 놓고 잠궈 주셔야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유격도 없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대체하는 미드스톱 블록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바이크스 CT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C포스트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미드스톱 블록이라는 연결되는 부품이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접었을 때 이 C포스가 내려가면 미드스톱 블록과 이 C포스가 만나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브롬톤 P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예 미드스톱이 정밀하게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드스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폴딩 된 상태에서 C포스를 내려버리면 미드스톱이 딱 걸려요. 근데 얘를 확 하면은 미드스톱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폴딩 상태에서 넣어버리다 보면은 미드스톱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포스를 너무 하단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C포스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 낮게 타다가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미드스톱 블록하고 이 C포스 하단하고 걸려버립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팍 내리면 미드스톱 블록이 또 파손될 우려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살짝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툭 쳐버리면은 미드스톱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부분 주의하셔서 폴딩을 하셔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타시다가 어떤 이제 부품이나 부속 같은 걸 튜닝하시거나 바꾸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리어렉 같은 것들을 교체하시기도 하는데요. 맨 최초에 리어렉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E형이라고 합니다. 리어렉이 안 달려있고 뒤에 이지휠 2개하고 타이어가 지면에 맞닿은 상태로만 폴딩이 지금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E형이라고 하고요. 리어렉이 달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R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브롬톤 P라인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은 롤러 L형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L형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리어렉을 달게 되면은 살짝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모양이 돼요. 자세히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이 프레임 부분이 굉장히 위쪽으로 들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리어렉의 각도 때문인데요. 타이어 앞쪽에서 연결이 되고요. 타이어가 앞쪽에 올라가게 돼서 폴딩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생깁니다. 보시면 높이도 확연하게 높아졌어요. 지금 바이크스 CT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브롬톤 리어렉처럼 굉장히 길고 이 각도도 그거에 맞게 뒤에까지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타이어도 낮아지고 폴딩 각도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낮은 후크들로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을 때 얘가 공간이 많이 생겨요. 이 뒤쪽에 이 스토퍼의 길이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후크만 바꿔버리고 공간이 많이 남게 되면은 폴딩을 했을 때 후크가 이탈되기도 하고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드가드에 같이 장착하실 수 있는 L형, 그리고 조금 긴 얘를 R형, 그리고 얘를 E형이라고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데 타 후크들마다 사이즈가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도 트라이폴드마다 조금씩 규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폴딩에 이제 최적화될 수 있는 그 높이를 찾으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힘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 이 후크가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퍼가 얘의 움직임을 아예 없도록 딱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브롬톤 P라인 경우에도 스토퍼가 아예 없죠. 미드 스탑이 달려있으니까. 바이크스 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형일 때 최적화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어렉을 달았을 때 이런 공간이 생긴다거나 이 후크가 또 달라졌을 때 이 공간을 좀 최적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삼각신 리어렉들 이런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폴딩 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바이크 CT 기준으로는 브롬톤 1:1 규격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어렉이랑 후크 이런 것만 최적화가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렇다고 얘에다가 이제 브롬톤 허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브롬톤 리어렉을 달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최적화를 하기에 제약사항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얘를 떼버리면 리어렉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브롬톤 서드파티 제품들, 트라이폴드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실 때 정밀하게 이 높이 같은 것들도 딱 이제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위로 올라오는 높이에 따라서도 얘가 만약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뭔가 이제 최적화된 상태에서 얘를 바이크스 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브롬톤 전용으로 나오는 캐링백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폴딩 폭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들을 사용하기에 제약사항이 확 생겨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만 잘 맞춰주면은 제약사항이 확 줄어들어요. 빠듯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위쪽으로 커버리고 각도가 위쪽으로 커짐으로써 얘가 또 뒤로 나와요. 시포스가 그냥 브롬톤 캐링백으로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같은 트라이폴드라고 하더라도 이 폴딩 각도 때문에 이 시포스를 아예 지워놓을 수가 없는 각이 나와요. 이런 제한사항이 생겨버립니다. 잠글 수가 없어요. 폴딩 각도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리어렉을 포기하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브롬톤 리어렉을 달 것이냐, 못 답니다. 제한사항이 생겨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지오메트리 사이즈나 이런 브롬톤 사이즈의 규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폴딩의 어떤 최적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트라이폴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